악몽의 41소초 7초소 하편 두 번째입니다. 그 붉은 빛을 보면서 주위를 한번 쓱 훑어보고 시선을 앞으로 향하자 어느새인지 소초장과 소초장의 전령 그리고 몇몇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박병장! 나 알아보겠어! 예, 소초장님. 소초장이 말 걸어오더군요. 주위에 다른 사람들도 한마디씩 하는 게 보였는데 아마 괜찮냐고 물어본 것이겠죠.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내 비명 듣고 왔다. 괜찮은 거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땅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그게 쉽게 안 되더군요.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니 상체에 일으키는 것도 힘이 들더군요. 아니, 그냥 몸 전체에 힘이라는 게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겁니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도 모르게 주위를 쭉 훑어보며 그러게 물었던 게 기억납니다. 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던 것도 기억하고요. 부소초장, 전호 투입은 객에다가 밥병장 데리고 들어갑시다. 저는 앞쪽 초소로 투입할 테니 일단 이 시간만 버텨봐요. 그리고 소초장이 옆을 향하자 저도 그 시선을 따라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부사수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있더군요. 그것을 보자 약간 웃음이 나오는 게 몸에 힘이 돌아온 듯 싶어 땅을 짚고 벌떡 일어나 보였습니다. 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소초장님, 죄송합니다. 그래, 다행이다. 일단 전후 투입만 계기자고. 그러고는 소초장은 저를 지나쳐 앞쪽 초소로 이동하더군요. 뒤를 따라 다른 초소 근무자들도 지나가는데 그 표정들이 정말 걱정이 가득한 눈빛들을 하고 있더군요. 혹시 자기도 그렇게 되진 않을까 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군요. 당시에. 법병장! 예. 부소초장과 전령, 제 부사수를 남겨두고 사람들이 저만 걸어 올라가고 있을 적 부소초장이 말 걸어왔습니다. 법병장이 어제 본 게 나랑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지금처럼 된 것이겠고.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소초장은 제 어깨를 한번 툭 치고는 저를 지나쳐 3초소에 문을 확 제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흉부만 있는 마네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부사수가 그 문을 쉽게 열지 못한 것이었죠. 그곳에는 그런 흉물이 있는 이유는 사람이 보초를 서지 않는 초소이면서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곳이라 호수압이라도 세워두자고자 마네킹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낡고 찢어진 군복을 입히고 철모를 씌운 후 창가에 있는 받침대에다가 그 호수아비를 세우는데 그 옆에는 모형총도 하나 놓여져 있어 얼핏 보면 사람이라고도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마네킹이란 것을. 이것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참 많았죠. 솔직히 순찰로를 따라 저 흉물의 앞을 지나가고 있노라며 정말 한 번은 저쪽을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일부러 그 초소 뒤를 돌아가곤 하죠. 일단 법병장에게 정말 미안하단 말을 하고 싶어. 예? 정말이지. 그러고는 부소초장은 마네킹을 번쩍 들어올려 받침대에다 놓고는 그럴듯하게 총을 쥐어주고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말이지. 그러면서 부소초장은 철문을 벗어 바닥에 던지고는 깔고 앉으며 건빵 주머니에서 라이터와 담배를 꺼내 드는 것이었습니다. 금오중 담배는 영창값이죠. 그러나 부소초장이 피겠다는데 누가 말리나요? 담배에 불을 붙여 한 모금 깊게 들이마시고는 후 하고 정말 길게 내뿜더군요. 한숨인지 담배숨인지. 어제 낮 순찰 돌다가 7초에 들어가 잠깐 잠을 잤어. 7초 말입니까? 부소초장은 고개만 끄덕여 보였습니다. 7초는 전날 근무선 그 초소입니다. 난 말이야
이 세상에 귀신 같은 건 미친놈들이나 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흠칫했습니다. 야, 그런데 그게 어젯밤으로 깨졌지 뭐냐.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빙긋 웃는 것입니다. 저기 부소초장님도 뭔가 보신 겁니까? 부소초장은 웃는 기운으로 가시고 그대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제 말이야, 너희들 보급로에 배수로 작업 나갔었지? 아, 예. 우천 대비 4단 지침이 내려온 터였습니다. 각 보급로 배수로 정비를 하라는 지시였죠. 때문에 매일 낮에는 끝없는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게 말이야, 어제 정말 나가기 싫더라고. 배수로 작업 말입니까? 그것도 있지만 어제는 왠지 이유도 없이 피곤했어. 그래서 좀 빠져나 보기로 했지. 이어지는 그 말은 나순차를 마치고 돌아오는 타이밍에 우리가 삽과 꽃갱이를 챙겨 배수로 작업을 나가는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빠져보고자 순차를 돌다 7초에 머물러 잠시 잠을 청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 정말 사소한, 진짜 사소한 건데. 부소초장은 담배를 중지와 집게 사이에 끼워 피던 자세를 어느샌가 엄지와 집게로 잡아 피는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바꾸고 있었는데 그 손이 많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면서 가위에 눌렸어. 피곤한 탓도 있었겠지만 차가운 벽에 기대고 자니까 자세가 많이 불편했나봐. 앉아있는 상태에서 눌린 거라 그런지 허리띠 굉장히 아팠거든. 얼른 깨야지 하고 일어나니까. 그때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부소초장의 시선을 쫓았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저 녀석이 개미굴을 파헤치고 있더라고. 거기에 그 전령이 있었는데 이미 그 녀석도 벌벌벌 떨고 있더군요. 길조 왼쪽 날개진 채 개미굴이 있는데 저 녀석이 거기서 나오는 개미를 허리를 자르면서 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괜히 재수없다 싶어서 전투와 뒤꿈치로 개미굴을 다 짓이겨버렸지. 그게 다야.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저는 그 말이 사실일까 싶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정말 반사적으로 그런 태구가 나가더군요. 그의 부소초장도 어이없다는 건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보았습니다. 공포가 또 언습해 오더라고요. 몸통만 있는 괴물이 빙글빙글 도는 기억이 그때와 같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미치겠더라고요. 다들 한 번쯤은 개미를 그런 식으로 괴롭혀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가 어제 쓰러져 있던 곳으로 소초장이랑 달려가다가 7초 안에서 너랑 똑같이 생긴 몸통만 있는 놈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로 빙글빙글 돌면서 다가오는데 목은 그대로고 몸통만 빙글빙글 돌고 있더라고. 와, 그거 멍하니 보고 있다가 나도 정신줄 났다. 부소초장은 거의 돛백처럼 웅얼거린 것 같았습니다. 그가 본 게 저랑 본 것이랑 다르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는 순간이었죠. 소초장이 의외로 담이 센가 보더라. 나는 멍하니 서서 정말 심장이 먹기 직전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것한테 달려가서 개머리판 휘둘렀다고 하는데 다른 애들도 기겁을 하고 물러나 있다가 말도 안 나오게 엉망이 대떴다고 보더라고. 여기저기서 장총 소리가 들렸는데 다른 애들도 그걸 보고는 거의 미쳤는지 총 쏠려고 자세 잡고 있더라고. 완전 개판이 되기 직전이었어. 소초장이 겨우겨우 사태를 해결한 모양이야. 그러다가 다시 그 놈을 봤을 때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는데. 그때 저는 저를 쳐다보던 소초원들의 눈빛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귀신 이야기가 아닌 여럿이 동시에 목격한 공포물이 실제 존재함을 인정했어야 하는 그 표정을요. 그것이 내게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서야 할까라는 정말 답 안 나오는 현실. 그래도 사람이 더 센 모양입니다. 어떻게든 그곳에서 그물을 쏘고 서서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 가기도 하고 또는 그곳 초소에 얽힌 이야기라는가 하는 식으로 기억되어지겠죠. 부소총과의 대화는 그 이후로는 쓰지 않겠습니다. 정말 쓰면서도 그때 생각하니 온몸에 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 부분은
저것보다 좀 더 세부적인 뒷이야기가 있는데 쓰면서 지치네요. 좀 어설프게 결론 지은 것 같기도 하고 표현의 한계를 느껴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그것은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끝내는 그 이야기가 사당까지도 간 모양입니다. 사람 사는 곳이라 입소문을 막을 수 없는 모양이었죠. 특히 제가 했던 12사단에서는 그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게 그 문제의 조소나 이고가 조소에서 보면 왼편에 이어진 철책선이 능선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토광등으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간쯤 이질적인 색이 빨간색으로 빛이 나고 있는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그 위치가 37소초가 소초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빨간 빛은 십자가를 켜놓은 것이고요. 전방 철책에 왜 교회가 있을까요? 그곳 소초에서 자살 사건이 3번이나 일어나나 끝내 문제가 있는 건물을 철책 밖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교회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폐쇄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쪽 부분의 철책선을 재설치해서 밖으로 밀어내버린 거죠. 무당을 모셔다 굿도 하고 스님들 모셔서 연불도 했지만 다 소용없고 그나마 마지막 수단으로 교회를 지어 올린 것이죠. 슈탄을 까서 사수를 죽이고 그 사수가 하반신만 날아간 상태로 살아 기어 나오자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자살해버린 사건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수류탄이 터지면서 흩뿌려진 살점에 파리가 꼬여 윙윙거리는 현장을 비디오로 촬영한 것을 보여주는데 보다가 그 사실을 알고는 오바이트를 쏠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건은 TV에도 나와 군단장 이하 간부들이 줄줄이 옷 벗는 사건이라 더 유명하죠. 한 번은 다찌를 타고 대공 오피를 들다가 그 소문이 자자한 37소초의 화장실에 갔었는데 그때 든 생각이 비록 우리는 푸셋이 화장실을 사용하지만 여기에 인원들보다는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게 순간이었습니다. 텍스라고 하죠. 천정에 일어난 하얀색 판넬을 미리 들어두었던 화장실 자살 사건을 눈으로 확인해보고자 그곳으로 들어가 봤는데 자변기가 놓여진 천정 한 부분에 깨진 듯 뻥 뚫려있고 그 주위로 검붉은 분명 피가 튀어있더라고요. 그곳에 아는 아저씨가 있어서 저런 거 살벌하게 왜 안 고치냐고 물었더니 저것 보고 자살하지 말라고 그냥 놔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본론으로 들어와 저희가 주둔지로 철수하고 그 문제의 7초선은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려오기 전에 교회를 세운다니 뭐 하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네요. 내려와서 얼마 안 되는 저는 제대를 했으니까요. 흔히 무월강이라고 하죠. 달이 없는 밤을. 그런 어두운 밤에 그물서도 시선을 돌린 곳에 빨간 십자가가 보이는 곳이라면 어느 정도 소름이 올라오곤 하실 겁니다. 전방이란 그런 곳입니다. 밤에 특히 여름밤에 저런 공포와도 싸워 이겨야 하는 곳이죠. 혹시나 12사단으로 가시게 되면 41소초 7초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주세요. 전설이 있다면 그 전설의 주인공이 바로 접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마워요.